음악 소리를 줄이니까 조용하고 썰렁하죠? 바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우리는 지각자분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인사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사라 원더엄스 선보교실 대표 원장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환호성은 없으셔서 살짝 지금 서운하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실 때 길 많이 불편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너무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지금 원더엄스 많이들 알고 계셔서 또 우리 픽셀과 함께하는 곳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우리 건강하게 태어날 우리 아기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실 텐데요. 그래서 픽셀과 원더엄스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혜택 가져가시고요. 오늘 그 첫 번째 혜택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고 너무너무 유명한 우리 솔직하고 명쾌한 강의를 들려주실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순산 멘토 1호이십니다. 우리 로지아 연구소 대표님이시고요. 우리 둘라 로지아님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둘라 로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앞에 대표님처럼 이렇게 텐션이 높지 않아서 좀 다소 졸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졸음 주의하시고요. 하지만 내용은 착실하게 여러분이 궁금하신 내용 담아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1부는 산전 후 엄마 그리고 아이를 위한 출산에 대한 필수 상식이고요. 2부는 출산 전후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면 좋은 습관, 그리고 3부는 지금 폴레드 요 제품에 관해서도 또 궁금증이 많으실 거예요. 그 궁금증과 함께 1, 2부에서 들었던 내용, 요거 포함해서 Q&A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알쏭달쏭 요가, 출산과 요가 이런 게 궁금한데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이제 얘기를 해보면 궁금한 게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거를 준비할까 정말 고민이 많다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어쩌면 기본적이지만 또 헷갈리는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다들 지금 임신 중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 혼자 오신 분도 있고 또 남편과 같이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제일 궁금한 게 나는 언제 출산해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요즘은 선택제왕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선택제왕도 또 38주 하시는 분, 39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쌍둥이거나 이제 조기 양수파수가 되거나 하면 37주, 38주에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제왕을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얼결에 조기 양수파수가 됐거나 진통이 왔는데 생각보다 할만한데 그냥 나와볼까? 이래서 자연분만 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맘카페보면 있습니다. 자, 자연진통이 온다 하면 보통 39주에서 41주 사이고요. 이제 여러분 중에는 둘째 나오실 분도 있고 오늘 이제 첫째 아기 데리고 오신 분도 있는데 초산이든 경산이든 39주에서 41주 사이가 제일 많이 출산을 합니다. 조기 양수 파수가 되는 경우는 37주, 38주인 경우가 많고 자연 진통이 온다고 하면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고요. 우리가 유도분만이나 선택장을 하면 보통 38주에서 39주에 하는데 유도분만은 언제 하냐면 여러분 이제 요즘 4명 중에 1명의 임산부가 임신성 당뇨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막달의 아기가 갑자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39주 0일에 유도분만을 잡고요. 또 나는 당뇨가 없지만 유전상 우리 남편이 어쩔 수 없이 4.3kg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 아이도 크죠. 유전적인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유도분만 하게 되고요. 아기가 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2주 동안 너무 안 컸다. 태아 성장 지연이라고 해서 그럴 때는 이제 또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아기가 아무래도 자궁내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나와서 키웁시다. 이렇게 해서 또 유도분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유튜브에 가장 조회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한 탑10 안에 들 만한 이제 배뭉침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제 배뭉침 이렇게 찾아보면 저는 보통 이제 네이버에서 안 찾고 구글에서 찾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배뭉침 이렇게 찾아보면 영어로는 배뭉침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영어로는 브렉스턴 힉스라고 해서 그걸 이제 가진통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저희 회사가 그 마포구 상암동 쪽이었고 저희 집이 저기 철산 쪽이었어요. 철산이 어딨냐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렇게 아래쪽. 네. 그래갖고 가려면 그 회사까지 1시간 좀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30주가 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아픈 거예요. 큰일 났다. 나 지하철에서 아기 낳나 보다. 저도 그때 상식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배뭉침이에요. 그래서 이때 말하는 배뭉침은 이제 여러분 배뭉침 좀 느껴보신 분들 있으세요? 네. 제법 있으시네요. 배뭉침은 출산할 때까지 계속 있어요. 그런데 산모에 따라서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중기 이후부터 좀 잘 느끼고 보통은 임신 후기 28주부터는 배뭉침이 정말 잘 느껴져요. 네. 그런데 배뭉침은 그냥 근육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뭉침이랑 진통을 도저히 구분을 못 하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배뭉침은 그냥 딱딱해지는 거죠. 근육이 그야말로 뭉치는 거예요. 자궁이 큰 근육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근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기를 우리가 임신을 하고 500배에서 1000배까지 커져서 아기를 잘 품었다가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뭉침은 딱딱해졌다가 이제 나중에 풀리고 그리고 진통 같은 경우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요. 우리가 화장실 가서 하고 힘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에 힘이 막 들어가요. 수축하죠. 그리고 이제 변을 딱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완하죠. 그래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그거와 똑같아요. 내가 힘을 안 줘도 자궁은 어떻게 해요? 아기가 나올 때가 되면 알아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보통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아기가 엄마 등을 바라보고 있죠. 엉덩이 있는 쪽에서 윗배죠. 이 갈비뼈 있는 이 주변에서 자궁 근육이 수축을 하고 풀어지고 수축하고 풀어지고 이게 규칙적이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는 진진통으로 이어지는데요. 뒤에서 보시면 이제는 이제 배뭉침은 확실히 아셨을 거고 그러면 가진통과 진진통의 차이가 뭐냐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임신 초기랑 임신 막달이 가장 질문이 많아요. 임신 초기 제일 질문 많은 거 이 두 줄 나중에 뭐 연해지기도 하나요? 아니면 진해지기도 하나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죠? 입덧이 없는데 아기가 잘 있을까요? 뭐 약간의 출혈이 있어요? 괜찮나요?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는데 임신 막달에도 정말 질문이 많아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호르몬이 가장 급격하게 변하는 게 임신 초기, 임신 후기입니다. 네. 그래서 임신 후기가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임신 막달에 여러분 갑자기 그 아래쪽에 뭔가 여기가 어디지? 소변 보는 데인가? 뭔가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는 이런 느낌이 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가진통이냐 물어보시는데 이건 가진통 아니고 그냥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혹은 이제 밑 빠지는 느낌. 특히 둘째 임신한 분들이 굉장히 한 5개월, 저도 그랬거든요. 둘째 임신했을 때 5개월 밴데 거의 만삭배. 네. 그리고 일어나면 좀 밑 빠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많이 나요. 그리고 임신 중인데도 회음부 아래쪽이 약간 부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밑 빠지는 느낌인데 가진통은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생리통 있을 때 허리 아프신 분 있으세요? 생리 있을 때 나는 허리 아프다. 예. 예. 그러면 그 허리 아픈 느낌이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 진통할 때도, 진통이 올 때. 근데 그 진통이 올 때 이 허리 통증이 만약에 한 이틀 정도, 선생님 이상해요. 계속 허리가 이렇게 사니 어제도 아프고 오늘도 아프네요 하면 가끔 병원에 그때 가면 1, 2cm 열려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허리 통증 같은 경우는 거의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오는 가진통과 거의 비슷하더라. 이런 게 이제 통계상 네 그럴 수 있고요. 지금 좀 이미지가 확실하지 않은데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가진통에 속하는데 가진통과 진진통에 가장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배가 단단해지는 거는 브렉스톤 히스라고 부르고, 여기에서 가진통은요, 출산하기 전에 오는 가진통이에요. 이거는 first labor, 진진통은 true labor, 우리가 이렇게 영어로 불러요. 근데 이제 first true라고 하니까 가짜 진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가변적이에요. 가변적. 그래서 보시면 패턴이 지금 왼쪽에 있는 저 그림은 패턴이 지그재그. 일정하지가 않죠. 근데 오른쪽은 딱 격자무늬 굉장히 일정하단 말이에요. 저게 의미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진진통은 규칙적인 간격, 규칙적인 강도, 그게 1시간 정도 쭉 유지되는 게 진진통. 그렇지 않고 밤에만 진통이 있다가 사라지고, 네, 혹은 낮에만 있다가 사라지고, 또는 몇 시간 있다 사라지고, 이러면 가진통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강도와 패턴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가진통과 진진통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자연분만이나 자연주의 출산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 네. 거의 절반 정도. 지금 우리나라의 제왕절개율이 거의 이제 60%, 70%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제왕절개로 나와서 그렇지 그분들이 다 처음부터 제왕을 원했던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주로 이제 자연분만이나 자연주의 출산 잘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교육을 하다 보니 요 내용은 그분들에게 되게 유용할 것 같고요. 그 뒤에 내용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또 자연분만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임신 막달 되면 임신 막달이 37주부터거든요. 임신이 총 40주잖아요. 37주, 38주, 39주, 40주. 언제 진통이 오나 이걸로 되게 고민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선생님 저 이슬 봤는데 그러면 언제 출산하냐 이걸 제일 궁금해하세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면 2, 3일 있다가 이슬 보면 보통 아기 나요. 그러면 잔뜩 긴장하시면서 이틀 있다 아기 낳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심지어 의사 선생님도 그때 병원에 갔더니 다음 주에 애기 만날 수 있겠는데요. 막 이렇게 희망을 주시면 굉장히 기대감에 차죠. 그런데 사실은 이슬은요, 진통이 오고 난 후에 나오는 플러그 마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림 잘 보시면 저기 파란색 동그라미 보이세요? 네. 거기가 자궁 경부거든요. 그래서 자궁이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풍선. 이 풍선 안에 양막이 2겹이 있고 그 양막 안에 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여기 손목을 보시면 손목 쪽이 자궁 경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왼쪽과 오른쪽의 자궁 경부 사이를 막고 있는 게 이슬이에요. 그러면 이 자궁 위쪽 여기에서 근육이 수축을 했어요. 잡아 당기죠. 네, 잡아 당기면 아래가 열리겠죠. 그러면 꽉 막혀 있던 플러그 마개가 어때요? 빠져나오죠. 그게 바로 이슬입니다. 그래서 자궁 경부를 막고 있던 그 플러그인 이슬이 나왔다는 얘기는 뭘까요? 나는 확실하게는 못 느꼈지만 자면서 진통을 했다. 아팠네. 혹은 진통을 잘 못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이슬을 볼 수 있는데 초산의 경우는 저 이슬을 보고 나서도 최대 2주까지도 아기를 안 낳을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진통이 그 안에 안 오면. 그래서 이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진통이 중요한 겁니다. 남편분들은 이제 지금 와이프 따라서 오시긴 했지만 사실 정말 생소한 얘기실 거예요. 네. 지금 초산인 와이프분들도 다 생소하긴 한데요. 아무튼 이 출산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정도를 이해하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제 진통이 와서 언제 아기를 낳냐를 알 수 있는 게 이슬, 그리고 가진통, 이 2개는 봤죠. 나머지 3번째가 뭐예요? 바로 양수인데요. 그 TV나 이제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 보면 항상 뭐 해요? 물이 이렇게 바닥을 보면 물이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병원에 가요. 그리고 어때요? 진짜 5분 만에 몇 번 소리 지르고 아기를 낳죠. 정말 드라마틱한 전개인데요. 현실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둘째, 셋째 산모조차도. 왜냐하면 양수가 파손됐다고 해서 금방 아기를 낳진 않아요, 여러분. 양수가 파손된 거는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 양막 2겹 안에 아기가 쌓여서 계속 보호가 되어 오다가
양막이 이 자궁 위쪽이나 아니면 자궁 경부 있는 아래쪽이 살짝 찢어져서 혹은 완전히 찢어져서 파수되는 걸 우리가 조기 양수 파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양수는 보통 여러분 거의 색깔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궁 경부 쪽에 모세혈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피 나듯이 요 모세혈관도 힘을 이렇게 받으면 팽창이 되면서 약간의 피가 섞여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슬이 나오다가 나중에 피가 나온 것도 그 이유인데, 양수도 약간 피가 섞여 나오니까 아주 옅은 분홍색이면 정상인 거예요. 양수일 때. 근데 만약에 양수인 것 같은데 좀 지나고 보니까 얘가 나뭇잎 색깔이에요. 혹은 갈색이에요. 노란색 아니고 갈색. 이러면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변을 본 거예요. 아기는 뱃속에서 양수를 뱉고 먹고 이거는 하지만 변을 보진 않아요. 변은 언제 보냐면 태어나고 첫날에 거의 변을 봅니다. 그거를 이제 태변이라고 하는데, 태아의 변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아기가 만약에 아직 진통이 오기 전인데 뱃속에서 태변을 봤다 그러면 나중에 계속 진통이 오는 중간에 그 시간이 꽤 길잖아요. 그 중간에 아기가 그걸 다시 흡입하면 폐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양수 색깔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짙은 갈색이거나 짙은 녹색이다. 이러면 병원에 가서 수술, 이렇게 결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언제 수술해야 되나요?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만약에 자다가 양수가 파수가 됐는데 색깔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수술할 거고요. 만약에 유도분만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기가 심박이 130에서 140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심박수가 한 110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아기 컨디션이 안 좋은 걸 판단해서 그때도 수술. 그리고 이제 잘 진행이 되는 것 같더니 한 7cm에서 아기가 더 이상 안 내려오거나 자궁 경부가 잘 안 내려온다. 요때 수술. 요렇게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술할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한 3번 정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3번에 걸리지 않고 잘 넘어가서 자연분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되거나 두려워서 이제 제왕을 하기도 하는데, 첫째 제왕을 하고 나중에 제왕을 하고 나서 약간 후회가 된다. 이래서 둘째를 또 V백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V백은 뭐냐면 첫째 아기를, 그러니까 이전 출산을 제왕절개를 하고 그 다음을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진 않아요. 약간의 위험 부담도 있고 자궁 파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또 산모들에게도 많이 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드린 리스크가 조금은 있지만 자연분만 하다가는 수술을 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수술은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수술하면 의사 선생님이 아기는 잘 꺼내주겠지만 회복하고 이런 건 내가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연분만을 이제 첫 번째 옵션으로 하고 해보다 안 되면 수술하신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양수 파수랑 상관없이 오른쪽 끝에 보면 굉장히 진한 색깔 있죠. 제가 이제 그 자연주의 출산 산모랑 같이 병원에 가서 출산을 같이 하는 둘라이기도 하고, 또 자연분만이나 자연주의 출산하는 분들에게 출산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한 4년 됐나요? 그분이 이제 회사가 되게 바빴어요. 이분 첫째 아기는 거의 친정에서 돌봐주시고 남편도 엄청 바빠요. 근데 이분이 또 회사에서 팀장이에요. 회사도 바빠. 그래서 되게 컨디션도 좀 안 좋았었고 좀 간당간당한 산모였는데, 그분이 이제 한 33주 정도 됐는데 선생님 저 피가 나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 피가 나요 할 때 이렇게 딱 사진을 보내올 때 아주 작은 피, 요만한 피를 갖고 엄청 겁내하세요. 중간에 피가 나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 그래요? 괜찮아요. 일단 사진을 보내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피가 나는 거예요. 생리 첫째 날, 둘째 날처럼 진하게. 그래서 빨리 병원 가라고 그랬는데 다행히 아무 일은 없었어요. 네, 약간의 수축이 좀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양수가 파수됐는데 좀 저렇게 진하게 피가 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은 요 2개의 상황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통은 양수가 파손됐는데 감염이나 이런 거는 금방 진행되진 않아요. 병원 가면 항생제 주사를 맞고 또 그 뒤에 이어진 조치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제가 아까 뭐 자연분만이나 자연주의 출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걸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선택장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많이 오시고요. 특히 노산. 그리고 특히 이제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계신데 빨리 나는 복직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오세요. 왜냐면 우리가 아이를 낳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고 뭐 해야 돼요? 산후회복을 해야 되죠. 네, 산후회복. 산후회복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근데 산후회복을 잘 하려면요, 임신 중에 컨디션이 좋으셔야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저 임신하고 정말 컨디션이 더 좋아요. 임신이 체질인가 봐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혹시 나는 임신하고 체질이 좋아졌다. 있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임신해서 오히려 우울감이나 이런 것도 낮아지고 나는 훨씬 더 잘 챙겨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돼서 정말 좋아졌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크게 이벤트가 없고 괜찮다 이런 분들 있는데 사실 임신 기간 중에 제일 힘든 기간이 아까 제가 언제라 했죠? 임신 초기랑 임신 막달이에요. 네. 근데 임신 막달에 이제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이런 게 쫙쫙 올라가요. 그러다가 아기를 낳고 나면 태반이 이제 탈착되면서 끝나거든요. 이렇게 호르몬이 완전히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 낳고 산후조리원 가서 한 2, 3일 됐을 때 막 펑펑 눈물 나고 그거는 호르몬이 갑자기 훅 내려가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임신 후기부터 이 엄마한테, 임신한 엄마한테 가장 많이 필요한 건 사실 단백질이에요. 네, 단백질.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 선택장 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산모들, 그리고 이제 빨리 직장에 복귀해야 된다. 나는 뭐 아나운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해드리는 게 바로 식단 코칭인데요. 식단 코칭 할 때 중점적으로 봐드리는 게 단백질 잘 챙겨 드셨나? 네. 그리고 하루 세 끼 잘 드시나? 요즘 하루 세 끼는 잘 안 드시죠? 네, 아침을 보통 건너뛰니까. 근데 이제 하루 세 끼를 잘 안 먹으면요, 임신 막달 되면 자꾸 과자가 땡기고, 저녁으로 갈수록 케이크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고, 과일을 먹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제왕절개 할 건데 난 상관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왕절개를 해도요, 그게 이제 그 지방이 좀 많이 쌓이면 유착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아기 꺼낼 때도 어차피 10cm만 절개하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하든 자연분만을 하든 임신 막달, 특히 임신 막달에 식단을 이렇게 잘 챙겨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임산부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몇 g일까요? 이건 좀 어렵죠? 네. 보기를 드릴게요. 1번 30에서 40, 2번 50에서 60, 3번 70에서 80. 3번. 오,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70에서 80까지 필요해요. 네, 진짜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70에서 80g인지 내가 어떻게 알고 먹나? 고기 200g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 오징어 한 마리, 그리고 두부 3분의 2모, 요 정도가 20g 정도의 단백질이 있어요. 계란 하나에는 6.5g의 단백질이 있고요. 계란 하루 3개 드시면 18g, 한 3분의 1 정도는 채워지죠. 그리고 나는 임신해서 고기가 잘 안 땡긴다 이런 분들은 프로틴 파우더라도 드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라도. 그리고 단백질은 식물성, 동물성 다양하게 있지만 아기한테는 사실 동물성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동물성 꼭 드시고, 그래서 채식하시는 분들도 임신하면 고기를 드셔야 되죠. 네. 왜냐하면 비타민 12는 식물성 단백질은 없어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아침에는 두부나 콩, 그리고 계란, 요 정도 챙겨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점심에 고기, 저녁에도 뭐 고기 드시면 좋은데 좀 질리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좀 다양하게 드시면 돼요. 나는 하루에 2번 정도는 단백질 좀 신경 써서 먹는다. 네,
잘하고 계세요. 한 번은 잘 먹는다. 네. 네, 좋아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단백질 잘 안 드세요. 잘 드세요. 네, 지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신 막달 돼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저 코감기 걸렸어요. 기침감기 걸렸어요. 큰일 났어요. 코로나 걸렸어요. 정말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정말 감기도 되게 오래 가고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 면역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면역 관리를 하기가 요즘 같은 때는 정말 힘들죠. 추웠다가 안 추웠다가 또 바람 불었다가 눈 왔다가 막 이래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단 운동하기도 싫고, 네, 날씨는 춥고 이래서 면역 관리하기가 힘든데, 그나마 면역 관리를 잘 하시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자정을 넘기지 않고 주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잠은 7시간 반에서 8시간, 낮잠은 30분. 보통 한 1시, 2시에 주무시면 한 11시까지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루가 다 날아가죠, 절반이. 네, 굉장히 피곤하고, 그럼에도 그 잔 거에 비해서는 잘 피로가 안 풀려요. 그래서 한 6시 잠깐 깼다가 한 2시간 있다 다시 주무시고 이러시는데, 그걸 조금 조정해서 이렇게 한번 주무셔 보세요. 왜냐면 지금 이 임신 막달의 컨디션이 나중에 출산하고 나서 첫 달 아이와 내가 육아 전쟁을 얼마나 잘 이겨내느냐. 네, 그거에 달려 있거든요. 육아할 때가 훨씬 더 체력이 많이 딸려요.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자기 운동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육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육아는 정해져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체력 관리 잘 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 뭐다? 잠. 네, 12시 이전에. 자, 두 번째는 잘 드시고 잘 움직이는 거예요. 네, 단백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막 단백질이 땡기지 않는다. 뭐라도 드실 거잖아요. 잘 드시고 잘 움직이시면 좋아요. 임신 중에는 좀 우울해지기가 쉽죠.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육아할 거 생각해도 좀 마음이 우울해지고 내가 이 육아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시고 하실 텐데, 움직이면 확실히 기분이 나아지죠. 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좋아요. 제가 이제 그 같이 출산하는 산모들 중에 외국인 산모들도 꽤 있는데, 외국인 산모들은 대체로 아기를 잘 낳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골반이 커서?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본인 산모들도 아기를 잘 낳아요. 네. 일본 산모들은요, 국가적인 분위기가 수술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낳아야 된다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식단 제한을 좀 많이 해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일본 산모들은 대신에 우리나라 산모와 비슷하거나 더 키가 작거나 이렇죠. 골반이 작죠. 근데 아기를 잘 낳아요. 근데 외국인 산모들은 해보면 되게 덩치도 좋고, 네, 골반이 크게 우리나라랑 차이 안 나기도 하거든요. 그 외국 사람이라고 다 골반이 크진 않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잘 낳는 거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정말 많이 해요. 네, 기본적으로. 요가 이런 것도 안 하고 거의 뭐 PT, 임산부 PT가 있다면서요. 네.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산모들도 보면 필라테스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요가도 좋은데 거기에 필라테스까지 하시면 좀 더 산후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필라테스를 안 하셨다면 갑자기 하시는 건 좀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체력이 좀 된다 하면 필라테스 다니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면역 챙기는 방법은 잘 자고 잘 드시고 잘 움직이고, 네, 이게 똑같이 육아에 적용이 되는데요. 그거는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체력을 챙기는 게 좋죠. 이 체력을 챙기면 그만큼 산후회복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제가 이제 그 자궁 근종 있는 산모, 뭐 이런 분들도 그 나중에 임신하고 나면 아기가 그 뱃속에서 크는데 약간의 제약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운동 코칭이나 이런 식단에 대해서 관리를 해드리는데,
그분들도 이런 식단이나 체력을 챙겨서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자연분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회복이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이나 아이나 아기나 똑같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면 돼요. 마음 즐겁고 굉장히 간단하죠. 네, 간단한데 좀 어렵긴 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나는 어떻게 지금 내 생활에서 조금만 더 보완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내 직업의 특성상 내가 뭐 요가 선생님이거나 그래서 항상 일이 늦게 끝나서 새벽 2시나 3시에 주무시는 분들도 계속 한 10년 넘게 그렇게 주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패턴에서 다시 규칙성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생활관리법을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수유 부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셔서 요거를 지금 넣었는데 여러분 이제 아이 낳고 나서 모유 수유 할 생각 있으세요? 모유 수유? 모유 수유 나는 하고 싶다. 네, 모유 수유는 정말 많으시죠. 모유 수유를 그 국제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건 6개월이에요. 완전 모유 수유를 6개월 하는 게 가장 좋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6개월까지 하는 경우가 2%가 안 된대요. 네, 굉장히 모유 수유율이 저조하죠. 자,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모유와 혼합, 완분 요 3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일단 어떻게 먹이든 젖병과 젖병 소독기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유 수유를 내가 계획하지만 완전 모유 수유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고 보충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젖병과 젖병 소독기가 필요한데 만약에 혼합을 하면 거기에 하나 더 필요하죠. 분유. 거기에 완분을 한다 그러면 분유 제조기까지 있으면 좋겠죠. 모유 수유를 하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갈수록 쉬워지는 장점이 있고요. 혼합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3달까지는 혼합을 해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혼합하면 물론 전량이 점점점 줄 수도 있지만 혼합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밤에만 분유 먹이는 방법. 내가 잠을 좀 자려고. 근데 대신에 분유 먹이고 나는 일어나서 유축을 해야 돼요. 아니면 전몸살이 와요. 그리고 전량도 줄고. 혼합하는 2번째 방법은 뭐 있어요? 일단 직수를 먼저 하고 직접 수유를 하고 한 30ml 정도 먹이는 거예요. 아기를 보충 수유. 이건 사실 2가지를 해야 되니까 힘들긴 하지만 내가 모유 수유를 하고 싶은데 전량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혼합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완분하시는 분들의 제일 고민은 그거예요. 아기 영유아 상통. 네. 물론 모유수유도 영유아 산통이 있지만 모유수유 하다가 아기가 배앓이를 많이 한다 해서 내 모유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완분 같은 경우는 분유를 바꿔야 돼요. 젖병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아기한테 맞는 분유를 계속 찾아가시는 그런 좀 모험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유수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올바른 수유 자세, 그리고 혼합에서 중요한 거는 모유 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거. 유축하는 방법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완분에서 중요한 거는 아기에게 맞는 분유. 근데 아기에게 맞는 분유는 보통 어떻게 해요? 산후조리원에서 먹이던 거 그냥 먹이시는 게 제일 무난해요. 네. 분유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그 성분이 바뀌잖아요. 개월수에 따라. 근데 모유 같은 경우는 알아서 성분이 바뀌어요. 아기 성장에 맞게. 그건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모유 수유할 때 만약에 이제 여러분 초유 정도는 좀 먹이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초유는 바나나 우유 생각하시면 돼요. 초유는 2일, 3일. 네, 그 정도만 나와요. 그죠? 근데 초유는 굉장히 양도 적지만 그 초유 성분 들어간 면역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건강기능식품 많이 나오듯이 초유는 정말 중요하니까 먹이시고요. 초유 다음에 나오는 게 성숙류인데 이 성숙류를 먹일 때 전유, 후유가 있어요. 근데 전유는 쌀뜨물 그런 색깔이고요. 후유는 아주 뽀얀 우유 색깔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기를 모유를 먹일 때 5분만 빨린다 그러면 전유만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배앓이가 심해져요. 그리고 녹색변을 보게 되고요. 만약에 후유까지 잘 먹인다 하면 체중이 점점점 잘 늘죠. 그래서 모유 수유하고 싶다 하면 꼭 신경 쓰셔야 될 거는 후유까지 잘 먹이고 젖을 충분히 비워낸다. 한쪽 젖을 15분씩 빨린다. 네,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유축을 많이도 하시고 또 유축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내가 전량이 줄까봐 걱정이 된다 이럴 때는 직수 후에 유축을 하는데요. 333555가 있어요. 저 333555는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하시면 돼요. 저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오른쪽 젖을 아기한테 완전히 빨렸어요. 그러면 유축을 해도 잘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이때의 유축은 그 모유를 모으기 위한 유축이 아니라 자극을 계속 더 주기 위한 유축이에요. 그래서 3분 유축하고 3분 쉬고 3분 유축하고 3분 쉬고 이렇게 9분 유축을 하는 거예요. 총. 5 유축은 5분 유축하고 5분은 마사지, 5분 유축하고 5분 마사지, 5분 유축 이러면 15분 유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하정우 선생님 유튜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보면 전량이 만약에 내가 너무 부족하다 이러면 하루에 6번 꼭 유축을 하라고 해요. 15분씩.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량이 많이 부족할 때고 지금 말씀드리면 33355는 전량을 유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젖이 돌기 시작하면요. 젖이 돌처럼 단단해져요. 그런데 아기가 깰 때쯤 되면 아기가 깨기 전에 벌써 가슴이 찌릿찌릿하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찌릿찌릿하면서 아기가 좀 이따 깨요. 그러면 그 가슴에 따뜻한 스팀 타올을 대서 약간 말랑말랑하게 기저 마사지를 해서 말랑말랑하게 한 다음에 젖을 좀 짜내요. 젖을 왜 짜느냐? 전유를 좀 빼야 아기가 배앓이 안 한다겠죠. 그래서 젖을 좀 가제손수건에 짜내면 약간 그 전유랑 후유가 섞인 게 나와요. 그때 아기를 물리는 거예요. 깊숙이 C자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좀 전량이 많다, 젖이 막 줄줄 흐른다 이런 분들은 수유를 하고 나서도 젖이 자꾸 뭉칠 거예요. 아직 수유 때가 안 됐는데 그럴 때는 요 수유를 할 때 너무 딱딱하고 아픈 그 정도만 살짝 빼주는 거예요. 유축으로. 네, 그렇게 하고 이 단유할 때 먹는 차가 있거든요. 그 차를 조금 드시면 전량이 조금 더 줄어요. 네, 전량이 많을 때는 그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자, 육아는 장비빨이죠, 여러분. 요즘은 이제 고모, 할머니, 이모 뭐 이렇게 같이 살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장비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통 한 28주, 30주 되면 베이비페어 많이 가시죠. 네. 근데 베이비페어 가도 뭐가 없긴 한데 일단 한 번은 왠지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네, 가는 거고. 임신 후기에 접어서 한 32주, 36주 되면 슬슬 이제 아기용품을 구매를 하죠. 근데 이때 구매를 하실 때 요즘은 이제 그 MBTI J인가요?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정말 기깔나게 네, 정리 잘해둔 엑셀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굳이 그것까지 말씀 안 드리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선물이 들어올 거, 이거는 구매를 할 건지 대여를 할 건지 이것만 딱 구분하시면 제일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한 다음에 아기들은 적정 온도가 22도에서 23도예요. 좀 춥죠. 22도면 진짜 좀 추워요. 그런데 아기한테는 딱 좋아요. 아기는 더 더워도 울어요. 그리고 습도는 50에서 60. 그래서 무조건 가습기는 필수품이죠. 특히 겨울에. 우리나라는 습하고 춥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아기를 재우는 방에 그게 같이 안방이겠지만 일단 이제 분리 수면을 아직 안 하는 시기니까 그럴 때 너무 춥다 그러면 방한 커튼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고 플레이 매트 시공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출산 가방 싸고 그리고 아기 침대 그리고 기저귀 가리대 이런 거 기본적인 거 그리고 맘마존 그리고 카시트가 있어야 집에 올 수 있죠. 네, 요렇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빨리빨리 오잖아요, 우리. 예, 다음날도 오고 당일도 오고. 그래서 그렇게 구매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요 육아 용품이 무지 많은데 제가 그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은 세척기와 소독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첫 아이가 중2. 네, 무섭다는 중2. 그리고 이제 초4인데 그때는 사실 세척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소독기였는데 요즘은 또 세척기도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2개 살 거다 하면 세척기, 소독기. 나는 쌍둥이를 낳아야 된다, 세척기, 소독기 추천드려요. 근데 난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 그러면 저는 소독기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 세척기는 열탕 소독이고요. 소독기는 UV 소독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소독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을 없애주죠. 그래서 6개월까지, 아기 6개월까지 면역이 약해요. 6개월까지는 소독을 잘 해줘야 되고, 그 이유는 5만 개 다 입에 들어가죠. 그럴 땐 뭐 넣어야 돼요? 치발기, 쪽쪽이, 장난감 이런 것도 같이 소독할 수 있는 게 소독기다. 그래서 가성비는 소독기가 좀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소독기를 고를 때 소독기를 한 국내 제품이 6개, 8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뭐 살까 이게 고민인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사각지대가 없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개 쓸 수 있게 여기 있죠. 요런 모양도 있고 요런 모양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트레이가 있으면 요 밑에 젖병을 따로 아니면 분유통을 놓을 수도 있고, 요런 거를 고려해서 다른 가전과 어울리냐 그런 걸 고려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꼭 사야 된다 하면 저는 이제 가성비랑 이제 여러 가지 아기한테 필요한 거를 3가지를 꼽아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카시트가 없으면 퇴원을 안 시켜요, 산모를. 네. 그리고 바구니 카시트는요, 몇 번 못 써요. 예쁘긴 하죠. 근데 몇 번 못 써요. 그래서 무조건 요렇게 그 오레이지 카시트, 신생아부터 아동기까지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젖병 소독기는 신생아 때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어요? 이유식하고, 예. 또 한 2년 터울로 둘째 나오면 이거 당근에 팔지 마시고 계속 쓰세요. 네, 나중에 칫솔도 네, 저기 소독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쿨시트 같은 건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아기 낳아 보시면 먹이고 재우고 이제 목욕시키고 뭐 요런 정도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뭐예요? 피부죠. 우리 아기 태열 되게 많을 수가 있거든요. 아기들이 피부에 되게 민감해요. 열꽃 피고 이러면 굉장히 예, 곤란하죠. 그래서 이 쿨시트가 정말 요즘은 가성비가 좋은, 제가 아기 키울 때는 없었던, 지금 나오면 정말 사고 싶은 네,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보시거나 알고 계셨던 분 계실까요? 혹시 잠시 손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혹시 파란색 맨 뒤에 입으신 분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소독기 픽셀로 인해가지고. 혹시 또 다른 분 한 분만 더 여쭤볼 수 있을까요? 혹시 남성분들 중에, 남편분들 중에서는 혹시 폴레드를 들어보신 분은 안 계실까요?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그 폴레드는 아이의 안전을 고민하시던 대표님이 아빠의 마음으로 이제 현대자동차 사내벤처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는 그 육아 관련해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카테고리의 브랜드를 좀 전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는 이렇게 짧게 보여드리고, 저희 이제 픽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진행하고 있는 폴레드네 브랜드로 픽셀을 먼저 좀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픽셀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의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젖병 소독기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주력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타사 브랜드들과 다르게 모던한 디자인으로 좀 각광받고 있고, 그리고 투박하거나 이러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공간에 어울리든지 간에 그렇게 모던한 디자인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최초이자 국내 유일, 다른 데서 보시는 거는 이제 세로형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2단이라던가. 근데 픽셀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 유일, 국내 최초 일단 가로형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젖병 소독기를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이 아까 보니까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짧게 이제 어떠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베이비 페어를 가면은 어떠한 거를 좀 남편분들께서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보시면은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제품 같은 경우에 열어보시면은 UVC LED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라던가 제품을 보시면 뭐 아래에 있고 위에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위에 이제 일단 가로형이다 보니까 2단처럼 가운데 층이 막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각지대 없이 꼼꼼하게 살균이 된다는 게 일단 가로형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레인지처럼 전면 오픈도어로 열리다 보니까 공간에 간섭이 없다. 그리고 이제 가로형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만마존 트레이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세로형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제 LED가 1층에만 있고 2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1층과 2층 둘 다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살균이 된다. 이런 부분이 세로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슬림한 구조다 보니까 타사 브랜드들처럼 이제 투박하지가 않아가지고 공간 활용도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연하게 활용 가능하시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 세로형이다 보니까 혹시 가로형처럼 혹시 공간 안에 젖병이라던가 이유식기가 좀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세로형 또한 가로형처럼 똑같이 30개 정도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이즈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장점들이고, 픽셀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 이제 아까 보셨던 픽셀 가로형, 그리고 픽셀 세로 버전의 슬리머, 그리고 픽셀 피크닉, 픽셀 미니. 픽셀 미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오프라인 오셨던 분들을 한정해가지고 사은품으로 또 드릴 예정이니까 이따 한번 실물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6년 4월경에 신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아까 남편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세이프티 카시트가 있고요. 카시트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따가 잠시 후에 2부 마치고 나서 경품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때 만약에 한 분이 또 당첨되신다면은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오레이제 상품을 경품으로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러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거나 또 선물을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에어러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100만 이상의 엄마 아빠들이 선택해 주신 제품이고, 여름에 이제 유모차를 타면 아이가 땀띠가 나거나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유모차에 이제 탑재해가지고 할 수 있는 쿨시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웜시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허그베어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 이제 욕조라던가 아니면 아이가 씻기 좋게끔 같이 이제 서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욕조에 관련된 제품들을 같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드 키친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가 이제 완밥을 할 수 있게끔 아이가 식사를 할 때 같이 밥 먹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식기라던가 이러한 부분을 같이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생소하게 보실 수 있는 브랜드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아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출산을 하시고 나서나 아니면 이제 아이를 보실 때 어머님들께서는 손목이 가장 좀 힘드실 거예요. 아프시거나. 그럴 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손목 보호대라던가 어머니들의 이제 건강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폴레드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쭉 말씀드렸을 때 아마 떠오르시는 게 이 브랜드 폴레드에서 아이의 모든 거를 좀 같이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픽셀 같은 경우에서는 젖병 소독기이기 때문에 이제 출산 전에 보통 이제 맘마존 세팅을 하기 때문에 출산 전에 준비하는 브랜드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브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이제 출산 바로 직후 아니면 혹은 이제 출산 바로 전후 이럴 때 이제 손목 보호대라던가 내 건강을 케어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찾으시는 브랜드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픽셀과 허그베어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서는 출산 직후 신생아 때 계속해서 꾸준하게 보는 브랜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에어러버와 키드 키친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와 함께 이제 산책을 나간다거나 아이가 식사를 시작할 때 찾을 수 있는 브랜드로 꾸준하게 이제 보시면은 아이의 모든 전반적인 생애 주기를 폴레드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멀리 이제 모든 브랜드, 다른 브랜드 찾지 마시고 그냥 폴레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 번에 쭉 보시면은 쇼핑하시기에도 아주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블로그 리뷰 참여 이벤트가 있어요. 혹시 사진 찍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중간중간 이제 못 찍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강의 사진이라던가 이제 뭐 경품 사진 이렇게 한 사진 5장 이상 해서 블로그 후기 이벤트로 남겨주시면은 이거 외에 저희가 준비한 경품들 외에 또 추가적으로 경품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요거 QR 잠시만요. 네, QR이라던가 해가지고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다들 찍으셨을까요? 저희 경품은 지금 픽셀 가로형 혹시 뭐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후기 이벤트 남겨주시면은 가로형 1명 추첨을 해서 또 드리고 미니 쪽쪽의 살균기 5명을 또 추첨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강사님 초청해가지고 다시 2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왔습니다. 네, 이분은요, 출산 전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면 좋을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산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제가 가족센터나 이런 데서 수업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부부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나서 엄마의 어떤 육아 스트레스,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남편과 얼마나 같이 이걸 의논하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같은 방향을 가고 있을 때 뭔가 자신감, 육아의 효능감 이런 걸 좀 많이 갖는다. 실제로 이런 논문 연구 결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출산 전에 여러분들이 남편과 출산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산후회복뿐만 아니라 육아용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태교 명상이나 이런 명상 지도를 가끔 해드리는데 이렇게 그 태교 명상을 할 때 항상 제가 남편분들한테 자 이제 아내의 배 위에 손을 얹고 같이 태교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고 피드백을 많이 주시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아빠의 1분 태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네, 좋죠. 이거 꼭 남편분 집에 가셔서 남편분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 아기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 두 가지 기억이 있는데 암묵적 기억, 외현적 기억 이런 심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암묵적 기억은 자전거 타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 타기를 한번 배우면 오른발을 아래로 왼발을 위로 이렇게 하고 자전거를 안 타죠. 운전도 똑같죠. 이게 암묵적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에 대한 자각은 없는데 현재 상태에 영향을 주는 거. 외현적 기억은 그래 우리 그저께 족발 먹었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외현적 기억. 그러면 아빠의 태교는 암묵적 기억이 될까요? 외현적 기억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암묵적 기억이죠. 아빠가 내가 5개월 30일, 5개월 며칠 되는 날 나에게 뭐라고 말해줬어. 이런 아기는 없어요. 그죠? 네. 하지만 아빠의 목소리를 기억해요. 양수를 통해서 전해지니까. 그래서 엄마의 목소리와 달리 저음은 양수를 잘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브로카 영역, 베로니케 영역 이렇게 있어요. 브로카 영역은 측두엽 쪽에 있고, 브로카 영역은 전두엽에 있고, 베로니카가 이제 듣는 능력인데, 베로니카는 듣는 거고, 브로카는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최대한 많이 듣죠? 듣고 비슷하게 따라하고. 그래서 듣는 게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저음으로 많이 태담을 많이 해주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옹알이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엄마들한테 아기한테 태담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상해요. 아직 얼굴이 안 보여서 저희 아기가 뱃속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색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 아빠가 해주면 너무 좋아요. 왜? 아빠가 해주면 엄마 기분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좀 오글거려서 못했던 말 이런 것도 이제 아기를 통해서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기랑 초기 애착 형성이 잘 되면 사실 아빠는 아무래도 엄마보다는 아기를 많이 못 보잖아요. 태어나서도. 우리가 지금 2022년도 육아 보고서에 의하면 평일에 엄마들이 아기를 보는 비율이 70%, 주말에도 55% 뭐 이런 식으로 아빠보다는 엄마가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빠랑 아기랑 자꾸 상호작용하고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연습을 미리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아빠 목소리를 같이 들려주는 걸 해줄 텐데 사실 이게 수면 교육이랑 비슷한 게 그냥 갑자기 하려면 잘 안 돼요. 그래서 루틴을 짜야 돼요. 출근할 때 아니면 퇴근해서 아니면 잠자기 전에 이럴 때가 제일 좋겠죠. 퇴근 후 인사, 그리고 태동이 느껴질 때, 그 다음에 엄마가 힘들거나 우울할 때 잠들기 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보니까 짝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어요. 앞뒤로 짝을 만들어도 될 것 같고, 남편이랑 오신 분은 남편이랑 이렇게 짝을 해서, 아니면 엄마 혼자 오신 분은 내 아기한테 한번 지금 태담을 간단하게 해줘 볼게요.
아기 태명을 부르면서 처음에 아기 태명을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아, 그렇죠. 네. 엄마 오늘 폴레드랑 원더맘스가 함께하는 산모교실에 왔어. 이런 일상적인 얘기. 우리 아기도 잘 듣고 있지? 잘 자라줘서 고맙고 사랑해.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이걸 계속 하면요, 실제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옹알이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상암동에 있고 저는 이제 철산에 살았다고. 이게 지하철을 길게 가야 되니까 혼자 계속 중얼중얼 약간 그 비 맞은 중처럼 정말 중얼중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둘 다 아들인데 얘네가 말이 너무 많아요. 딸 같아요. 가끔 짜증나요. 너무 저보다 말을 많이 해서. 진짜 말도 딱 그 시기에 필요할 때, 요즘은 언어 발달 늦다고 언어 발달 센터 다니고 이런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태담을 많이 해주시면 정말 좋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태담을 많이 해준 아빠 딱 티가 나요. 제가 출산하러 병원에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기가 막 태어나서 이렇게 막 울다가 누구야? 아빠야 이러면 갑자기 애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태담 많이 해주셨나 봐요. 그러면 아빠가 엄청 그죠? 이 얼굴에서 행복감이, 뿌듯함이 막 드러나요. 제가 재작년에 같이 출산했던 산모였는데 이분이 남편이 이제 치과 의사여갖고 개인 개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치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출산할 때 못 오고 친정어머니랑 같이 와서 출산을 하셨는데 이분이 남편 음성을 녹음을 해서 아기 태어나고 나서 계속 들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남편은 너무 바쁘다 이러면 그렇게도 또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혼자 녹음해서 아내한테 주시고 아내 이렇게 들려주고. 그리고 왜 우리 임신해서도 또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한테 사과해야 되는데 괜히 아기를 이제 핑계로 아기야 사실은 아빠가 엄마한테 잘못한 게 있는데 너한테 태담을 해주면서 좀 이제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태담을 많이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 최근에 그 유튜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연구원 부부인데요. 이 연구원 부부가 우리는 육아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1시간씩 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못 보셨어요? 무슨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것처럼 계속 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뭐라고 할게요? 아이가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있을 시간이 없어. 계속 아이는 엄마 아니면 아빠를 교대로 보니까. 그리고 아이가 밥 먹는 것도 막 시간을 재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어린이집에서 밥 먹는 게 느리다고 해서 밥 먹는 시간을 재서 20분 안에 다 먹어야 돼, 아니면 치울 거야, 이렇게 굉장히 이제 기계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김민준 아들 연구소에서 그 얘기를 하죠.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지금 아들이신 분 있으세요? 뱃속의 아기 아들이다. 네, 곧 보시게 될 거예요, 그 유튜브를. 남편 때문에 보신 분들도 많은데 어쨌거나 아들이나 딸이나 다 비슷한데요. 아이들은요, 첫 번째는 재미있어야 돼요. 네. 두 번째, 재미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뭔지 아시겠죠? 재미있어야 돼요. 그래서 밥이 맛없어도 재밌으면 먹어요. 그래서 우리 외국 육아 그 채널을 봐도 퓨 하고 밥 먹이는 거는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아요. 네. 그래서 재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육아를 하면 엄마가 재밌어요, 아빠가 재밌어요, 아이가 재밌어요. 이거 말고 아까 그 부부처럼 1시간 육아, 1시간 육아 이렇게 교대를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보다도 제가 이제 요거는 저의 뇌피셜로 저에게 그 10년간 쌓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엄마들이랑 얘기하면서 해봤는데, 보통 아빠들이 이제 회사 다니고 엄마가 이제 육아휴직이나 이런 걸 하면서 아이를 보면 한 7대3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한 7, 아빠가 3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첫 번째 타입원은 일단 목욕은 아빠가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 아기 표정이 너무 귀여워서 저거를 스샷을 했는데, 어잉? 이러면서 쳐다보는 것 같죠? 약간 손이 빠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 머리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아기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저녁에 와서 목욕은 꼭 아빠가 시킨다. 물론 못 시킬 수도 있죠. 회식이 있거나 다른 일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육아 분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평일에 좀 바빠요. 그러면 주말에는 아빠가 몇 시간씩 혼자 보고 엄마가 나가서 좀 놀 수 있게 자부 타임, 자유 부인 타임 이런 거를 좀 줄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그 제가 인스타에 보면은 그 웹툰 그리시는 분이 있는데 육아 웹툰을 그리세요. 근데 그분은 보면 자기 남편이랑 사이가 너무 좋은 거야. 정말 짜증날 만큼 좋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세 번째 얘기였어요. 밤에 이제 내가 모유 수유를 하려고 깨면 남편도 같이 깬대요. 일어나서 기저귀 한번 보고,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하고 나면 아기 트름을 시켜주고, 그러면 엄마는 남편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또 그만큼 고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든든하대요. 그래서 반쪽 수유를 같이 하기도 하는데, 사실 남편이 너무 밤에 이제 밤잠 깨는 게 힘들고, 또 나중에 여러분 이제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 아기의 울음소리에 반응하는 뇌가 다르대요. 여자들은, 엄마들은 아기 울음이 딱 울면 이렇게 뇌의 반응이 일어나서 빨리 깨는데 남자분들은 잘 못 깬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쩔 수 없나 봐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던데, 아무튼 하실 수 있으면 가끔 일어나서 이렇게 밤에 수유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신생아실이라는 게 있고 산후조리 문화가 있다 보니까 사실 모유 수유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요렇게 또 밤에 모유 수유하거나 이제 분유를 먹이거나 할 때 거의 우리가 완분하는 경우 있잖아요. 완분할 때 분유 제조기를 사죠. 그 분유 제조기를 샀을 때 그게 얼마나 편했냐, 좋았냐. 그 제조기가 막 나왔을 때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산모, 그 엄마의 얘기가 남편이 제일 그걸 좋아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밤에 이렇게 꾹 누르면 꾹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랑 좀 분담하는 거 좀 슬기롭게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부부 소통 시간에 제가 많이 하는 건데, 이제 아이 메시지입니다. 요거 보셨을 거예요. 비폭력 대화, 아이 메시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는 아이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아이죠, 아이, 나, 너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평소에 you 메시지로 말해요. you. 당신이, 여보가. 말은 굉장히 친절한데 말이 날카로워. 그리고 이제 비난이 있죠. 그래서 보면 이 아이 메시지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에 기반해서 나의 감정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려면 내가 뭘 느꼈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죠. 아, 집 좀 봐. 집 좀 치워. 그럼 남편 뭐라 그래요? 네가 치우면 되잖아. 왜 나한테 그래? 아, 나 피곤해. 그럼 너만 피곤해? 너만 이래? 막 이렇게 막 싸우죠. 자, 그래서 서로 우리는 너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거기에. 대화 속에.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 의미는 뭐예요? 나 지금 집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답답해. 속상해. 내가 이걸 치우고 싶은데 너무 귀찮다. 자기가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네, 이렇게. 내가 어떤 걸 느꼈는데 내가 이런 게 필요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예시가 좀 있는데 지금 짝을 한번 지어볼게요. 남편이랑 오신 분은 남편이랑 짝을 지으시면 되고요. 남편이랑 안 오신 분은 옆에 분이랑 서로 마주보고 인사를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두 분. 네, 아니면 여긴 세 분 한번 해보실게요. 이렇게 두 분 하시고, 그 하얀 옷 입으신 분은 뒤에 어머니랑 이렇게 셋이 짝을 이뤄서 해보시고, 네, 이렇게 앞뒤로 세 분, 예, 이렇게 짝을 지어서 어떤 걸 해보실지 이제 저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집에 왔으면 애 좀 봐. 핸드폰이랑 결혼했어? 아, 그만 좀 보고. 네, 진심 이렇게 빡침. 근데 뭐라 그래요? 자기야, 퇴근하고 와서 계속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내가 혼자 아기를 보는 입장에서 육아를 함께 한다는 느낌이 안 드네. 근데 이 첫 번째 문장이 조금 그렇죠. 이게 자기야 퇴근하고 와서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이 약간 지적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거보다는 내가 자기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혼자 육아를 하다 보니까 외롭고 쓸쓸하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혹시 잠깐 핸드폰 내려놓고 우리 아기랑 눈 맞추고 좀 놀아줄 수 있을까? 이렇게. 네. 이게 나중에 우리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말을 잘 듣겠어요? 아이에겐 자율성이 있죠. 네. 말을 잘 안 들어요. 그 연습이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남편한테. 자, 이제 짝을 지어서 한번 해보세요. 네. 둘, 셋, 요렇게 하셔도 좋아요. 네. 둘, 셋. 네. 요렇게 해서 요 핸드폰 얘기나 요 밑에 설거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실제 대화를 한번 해보시고요. 화났을 때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시작. 자, 옆에 분이랑 짝을 일단 먼저 맺으세요. 짝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네. 핸드폰이랑 대화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네. 두 분 하시고, 거기 회색 옷 입으신 분이랑 이렇게 세 분이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흰색 옷이랑. 이렇게 두 분 하시고, 네. 그 가운데 까만 옷 입으신 세 분, 이렇게 같이 해보시고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두 분이 한번 해보세요. 너무 이렇게 옆에 분이랑 얘기하기가 싫으시면 나 혼자 한번 최근에 그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잘 못했던 거, 내가 이런 거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내가 이거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다. 혹시 경험을 나는 공유하고 싶다, 이런 분 있으세요? 잘 지내시는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유경험자의 추천으로 제가 넣었는데요. 여러분 침대 토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이제 남편이랑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제 꿈이 애들을 지금보다 조금 더 키워서 저 남편이랑 둘이 여행 가는 게 소원인데 죄송해요. 남편이랑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혼 때 저희가 이제 늦게 결혼해서 아이를 일찍 가졌는데 한 새벽 3시까지 누워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다 날 새겠다, 그만 자자 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랬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도 진짜 해야 될 얘기는 잘 안 하죠. 네.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 얘기만 하고, 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이런 얘기만 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건데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또 싸워요. 네. 그리고 남편은 얘기를 또 안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T일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 토크는 뭐 하냐면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좋았던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네, 어렵지 않죠, 이거는. 네.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주말에 있었던 일 중에 좋았던 3가지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주말에 있었던 일. 이걸 떠올렸다가 남편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말에 뭐 오늘도 괜찮아요. 오늘 원더맘스 폴레드 사모교실을 갔는데 있잖아. 이랬어. 내 마음이 이랬어. 그리고 안 좋았던 걸 3가지를 또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뭐 해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경청. 여러분 제가 이제 임상 심리도 하고 이런 출산 교육을 메인으로 하지만 사실 이제 심리 상담도 하고 임상 심리사이기도 한데 심리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경청, 두 번째가 공감, 네. 세 번째가 요약, 네 번째가 질문이에요. 적절한 질문. 네. 그래서 경청과 공감이 기본이에요. 이거는 부부간의 대화도 그렇고요. 자식을 키울 땐 너무 중요해요. 네.
그래서 경청과 공감만 해줘도 사실 스트레스가 풀리죠. 그들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힘을 발휘할 때가 있거든요. 혼자 얘기를 하면서 자기 성찰이 되고, 혼자 얘기하면서 아, 내가 뭘 느꼈던가 그때, 내가 내 상황이 어땠던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뭔가 정리한 시간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얘기가 좀 깊어졌는데, 아무튼 이때 좋은 거 3가지, 나쁜 거 3가지를 얘기하는데, 좋은 거 3가지는 너무 어렵다. 그럼 뭐 2가지 괜찮아요. 1가지라도 꼭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나쁜 거 3가지는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 나쁜 거 3가지 중에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랑 관련이 돼 있어. 그러면 또 약간 그렇죠. 그럴 때는 내 마음을 표현하시면 돼요. 내가 아까 설거지가 많이 있는데 하기는 싫고 해야 하는 게 있는데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매일이 그날이 그날 같고 나 요즘 우울한가 봐.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어. 네.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듣고 아 그랬구나. 근데 여기에서 NG가 뭐예요? 남편이 만약에 아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이러면 이제 이불 침대 토크가 아니라 이불킥이 되는 거야. 이불킥이 짜증나죠. 그렇게 받아주지 마시고 경청과 공감이에요. 그냥 비판 없이 들어주기. 네. 우리가 많이 하는 마음 챙김 명상도 비판 없이 그저 수용하고 들어주기 이런 거잖아요. 판단 없이. 그래서 요 좋은 거 3가지, 안 좋은 거 3가지는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서 꼭 해보시고요. 이걸 남편과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글로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요즘 이제 쓰고 있는 논문 때문에 그 0세에서 3세를 키우는 엄마 7명 대상으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를 쭉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엄마들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일기를 매일매일 쓴대요.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시원한 커피 한 잔 먹으면 그거면 돼요, 선생님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가서 막 뛴대요. 굉장히 고강도 운동을 하고 나면 땀을 흘리고 나면 좀 마음이 편해진다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뜨개질을 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괜찮은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렇대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도 한 아기 50일 정도 키웠을 땐가 이렇게 동네 아는 언니들이랑 1박 2일 여행을 갔다 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남편은요? 그때 남편은 혼자 아기를 봤는데 그래서 남편한테도 휴가를 줬냐 했더니 남편도 주말에 한번 1박 2일로 어디 뭐죠? 요즘 게임 롤 게임 이런 거 보러 갔다 오셨다고. 그래서 되게 잘 지내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각자의 생활도 존중하면서 네, 또 같이 육아하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평일에 금요일 날 뭐 해요? 늦게까지 넷플도 보고 재밌는 거 보면서 남편이랑 야식 먹잖아요. 근데 아기를 키우면 아기가 한 8시쯤 자잖아요. 자고 나서 남편이랑 뭔가 이렇게 먹으면서 별거 아닌 그 일상 그거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해진대요. 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많이 행복하시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기가 뱃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 아기를 계속 봐야 되니까 눈으로 그런 좀 행복과 좀 괴로움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신하고 계셨을 때 남편이랑 더 많이 친해지시고 더 많이 데이트하고 침대 토크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저는 체감상 작년보다는 그렇게 많이 추운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겨울이라도 춥긴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요거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마무리할 건데요. 저는 첫 아이 임신을 하고 되게 개인적인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버텼냐면 명상하면서 사실 버텼거든요. 되게 예민하고
지금까지도 살이 안 찌는 걸 보면 여러분이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좀 성질이 지랄 맞고, 네, 좀 많이 예민하고, 기질적으로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질문 주신 것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기가 통잠을 자는 것은 부모의 능력인가, 이게 기질인가? 네, 지금 아마 온라인에 접속하시고 계신 분 중에 내가 한 질문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 텐데 심리검사 중에 TCI라고 있어요. TCI 검사를 해보면 기질적인 측면, 성격적인 측면이 있어요. 기질은 거의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격은 발달이 되는 거거든요. 환경적인 거에 의해서. 근데 이제 저는 기질이 다 이렇게 높고 성격도 다행히 다 높아서 기질이 굉장히 예민한데 성격 발달이 잘 돼서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 다행인 거죠. 그렇긴 한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임신하면 되게 호르몬의 노예가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아이들은 사춘기 때 그리고 엄마는 갱년기 때 한 번 더 오고 네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나를 붙들 수 있는 거는 어떤 외부의 환경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내면이거든요. 나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이런 거 되게 요즘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 이거는 장사가 아니고 이런 싱잉볼을 하나 사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좀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싱잉볼 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꼭 집에서 홈트를 조금씩 하세요. 네, 나중에. 지금은 집이 어때요? 남편과 나만을 위한 휴식의 공간인데 나중에는 내가 화장실 가도 아기가 문을 두드려요. 엄마 언제 나와? 이렇게는 안 하지만 막 엄마를 찾아요. 엄마 껌딱지인 아기들도 있고 또 아빠랑 있으면 아빠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때로는 너무 좋아요. 내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됐구나. 내가 이 아이에게 정말 절대적인 존재가 됐구나. 하지만 때로는 아빠랑 좀 더 잘 놀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나의 어떤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심신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사일기 쓰거나 아까 굿 3개, 배드 3개 이렇게 굿앤 배드를 써보는 감정일기라든지 혼자 좋은데 가서 가만히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는 카페, 네, 동네 좋은 카페 발굴하셔서 네, 좀 가서 앉아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뜨개질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싱잉볼 명상을 1분만 해볼게요. 길게 하시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자, 기지개를 한번 쭉 펴볼까요? 기지개. 찌뿌둥하시죠? 네, 기지개. 좋아요. 고개도 한번 돌려보고. 네. 겨울에 많이 경직되고 추우니까 움츠려들고 그죠? 네. 좋아요. 고개도 돌렸고 어깨도 한번 으쓱 해볼까요? 으쓱. 네. 으쓱으쓱 아니고 으쓱 하고 오래 있다 내려오시면 더 좋아요. 귀까지 올렸다가 귀까지 최대한 올렸다가 떨어뜨리세요. 네. 그죠? 귀까지 최대한 올리는 건 뭐예요? 수축. 내리는 건 이완. 하고 한숨 한번 쉬어보세요. 이렇게.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허리를 펴고, 네, 1분 동안 등에 의자를 기대지 않고 잠깐 등을 한번 떼보실게요. 등을 떼고, 다리는 11자로 놓고, 손은, 다리는 편하신 대로 더 벌려서 앉으셔도 돼요. 손은 편안하게 양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네, 1분 동안만 해볼게요. 눈을 감고 숨 들이쉬고 숨 깊게 내쉬면서 온몸에 긴장을 풉니다. 한 번 더 숨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의 모든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한 번 더 숨을 쉬면서 숨을 골라봅니다.
제가 싱잉볼을 한번 칠 건데 그 소리의 시작과 끝을 따라가 볼게요. 네, 좋습니다. 몸을 좌우로 왔다 갔다. 네. 손을 비벼서 눈을 따뜻하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잠깐 피로가 풀리셨길 바랍니다. 집에서 너무 마음이 산란할 때 되게 치는 방법이 쉽거든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소리가 끝날 때까지만 집중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만 집중하면 불안도 좀 가라앉고 흥분도 가라앉고 내가 화내고 소리 지르고 싶은 충동도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서 명상하셔도 명상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태교도 하시고 나중에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또 한번 치고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고요. 뒤에 Q&A 또 있는데 일단 픽셀에서 그 Q&A 먼저 진행하고 제가 이어서 Q&A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싱잉볼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 와이프도 굉장히 좋아했었던 거여가지고 혹시 구매를 희망하신다면 한번 찾아보시면서 해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음악 같은 거 명상 음악 하나 틀어놓으시고 이렇게 치면서 눈 감고 힐링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Q&A를 먼저 좀 진행하기 앞서가지고 아까 이제 따로 이제 저한테 와서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여쭤보는 분들도 계셨는데 우선 제가 아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하느라고 제 소개를 못 드렸어요. 저는 이제 폴레드의 픽셀 담당자 김상원이라고 합니다. 그 소독기를 선택을 할 때 이제 뭐 베이비 페어를 가서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맘카페에서 보고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까 제가 짧게 제품을 소개해 드리면서 설명해 드렸었던 것처럼 소독기를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제품의 그 LED 살균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그래서 저희 일단 가로형 같은 경우에서는 위에 이제 12개가 있어가지고 가로에 이제 가로 막히는 게 없이 직사균 구조다. 그리고 세로 같은 경우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층과 2층에 LED가 전층에 있어가지고 직사균 되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와서 궁금해하셨던 부분 중에서 이제 LED를 혹시 교체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셨던 분들도 계세요. 근데 LED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살균의 효과적인 파장대를 방출을 해주는 이제 LED다 보니까 살균력이 가장 강하고 그리고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체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뭐 교체할 일이 없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제품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을 좀 많이 이제 맘카페라던가 아니면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픽셀의 중국산이라던데 혹시 제품에 이상은 없을까요? 안전할까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생산은 중국에서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명한 제품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는 게 원가 절감 그리고 이제
좋은 판매가로 소비자들에게 이제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의 절감 때문에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글로벌 ISO 9100 인증이라 그래가지고 공장에 이제 글로벌 인증 환경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글로벌 품질 인증을 보유한 파트너사와 이제 협력 제작을 진행을 하고 있고, 기획부터 설계까지 이제 현장 담당자가 직접 중국 공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있는 제품들만 출고가 되고 있다. 또한 이제 제품에 대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1mm라도 오차가 발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또한 이제 설계 담당자가 직접 체크를 해가지고 안정된 제품만 출고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 엔지니어의 고강도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만 여러분들께 이제 도착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척기와 소독기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강사님께서 다 잘 찝어주셨는데요. 세척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뭐 식세기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이제 세척 세제로 이제 설거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서는 저도 이제 세척기와 소독기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소독기를 골랐었던 이유가 이제 3년째 쓰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이제 뭐 독감살균이라던가 저 때 이제 코로나도 있었다 보니까 코로나 그런 균 같은 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잡아줄 수 있는 거는 사실 설거지라던가 이렇게 잡아줄 수가 없고 소독기를 사용을 해야만 잡아줄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역할이 좀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세척만으로 남을 수 있는 세균을 소독기가 다 관리해주는 것이 역할이기 때문에 어떠한 거를 둘 중에서 하나를 산다기보다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있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2개월 미만 미수가 그리고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서는 매일 소독을 권장을 해주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독기를 꼭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온라인도 신청을 받고 이제 질문을 또 받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온라인에서는 어떠한 질문이 있었는지 이어가지고 강사님에게 질문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어서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외에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 혹시 픽셀에 대해서 혹시 또 궁금하셨던 부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바로 이제 강사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Q&A는 일단 여기 오신 분들 Q&A도 먼저 받을 건데, 온라인 신청자 최다 질문이 있어서 요거 먼저 답변 드리고 진행할게요. 젖병 소독은 아까 그 플랫에서 설명해 주신 이 소독기를 사면 오토 모드가 있는데, 일단 젖병 소독은 사용하면 일단 소독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살균기 같은 제품 사용해야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열탕 소독 이런 거 하잖아요. 물 끓여갖고 끓인 물에 한 2분 이내로 담궜다가 뺐다가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또 건조도 시켜야 되고, 또 열탕 소독을 할 때 좀 변질 우려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요즘은 그냥 다 이런 걸 쓰죠. 순산을 위한 운동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요 얘기가 좀 많으셔서. 이건 사실 순산을 위한 운동이기도 하지만 산후 회복을 위한 운동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자연분만이나 자연주의 출산을 하실 거면 제가 35주부터는 스쿼트 자세를 많이 하시라고 해요. 완전히 쪼그려 앉는 스쿼트. 그거를 계속 해줘야 골반 안쪽 근육이 이렇게 유연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걷기를 많이 하라는 이유는 걸으면 골반 그 주변 근육이 계속 유연해지죠. 그런데 걷는 거에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걸을 때 다리를 찢으면서 걷지는 않아요. 요만큼 걷죠. 요만큼. 네. 그러니까 요만큼만 근육이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근육을 풀어지게 하려면 의자를 놓고 그 위에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런지를 한다든지, 네. 그리고 좀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 32주부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벽에 기대서 노인분들도 하는 벽 스쿼트. 네. 그거는 제 그 둘라로지아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컴퓨터에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채널 안에서 이 돋보기로 스쿼트 이렇게 하면 벽 스쿼트 제가 쇼츠로 찍어둔 거 나와요.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32주, 3주 정도 되면 막 숨이 차고 남편이랑 걸을 때 남편의 걸은 거를 못 따라가고 이런데 확실히 그게 좋아져요. 사실 또 아까 말씀드리다 보니까 쌍둥이 임신하신 분들도 꽤 있으시던데, 사실 쌍둥이 아니라 단태아인 경우도
30주에서 35주 사이에 자궁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거든요. 급격하게 커지는 시기다 보니까 숨차고 똑바로 누우면 막 숨 막힐 것 같고 이런 걸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그게 벽 스쿼트가 진짜 좋아요. 근데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운동 못 하겠다. 지금 너무 몸이 힘들다 이러면 물속에서 걷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출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육아 팁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아기들은 먹놀잠이다.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생아 때는 2시간마다 먹잖아요. 신생아는 생후 한 달인데 2시간 동안 이렇게 먹다 보면 말이 이제 먹놀잠이지 먹이고 트름시키고 재우면 좀 있다가 뒤돌아서서 또 먹이고 트름시키고 이게 한 달은 거의 계속 가요. 그래서 연예인 부부들도 이렇게 보면 거의 이제 한 달째 됐을 때는 연예인 부부들도 다 캡모자 쓰고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와 있고 네, 한 달은 정말 잠도 잘 못 자고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힘든 게 여기서 먹놀잠을 왜 말씀드리냐 거의 신사 때는 먹잠이기는 한데 먹놀잠을 말씀드린 이유는 특히 모유 수유할 때 젖을 물려서 재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수면 교육에 대한 그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수면 연상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엄마 젖을 먹으면 나는 잘 수 있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애기들은 차만 타면 잔다 그래서 아빠가 계속 이제 차를 태우고 이제 재우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수면 연상을 안 만들려면 부모가 혼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아기가 혼자 잘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재워야 되냐? 일단 먹고 먹이고 트림 시키고 그냥 안아서 재우는 거 처음에는. 그리고 수면 교육은 사실 6주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기질적인 게 70% 그리고 환경적인 게 30%. 그래서 수면 교육을 특별히 하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특별히 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 굉장히 막 울려서 재운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쉬닥법 정도만 해도 잘 자는 아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어둡게 낮에는 밝게. 그래서 낮에는 좀 이 생활소음도 좀 들리게 해주고 밤에는 대신 조용히 요렇게는 해줘야죠. 그리고 아기 8시에는 잔다. 목욕하고 먹이고 잔다. 목욕 전에 먹이지 않잖아요. 목욕을 하고 먹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먹이고 목욕을 하면 아기가 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도로 아기의 자는 루틴만 만들어줘도 사실 이 수면 의식, 수면 교육은 아니지만 수면 의식은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필요하죠. 우리 임산부들 자다가 깨면 일단 몇 시인지 보다가 계속 보죠, 쇼츠를. 네. 그래서 손에서 이제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2시간 후딱 가요. 그러면 이제 잠이 홀랑 깨는 거야. 그러다가 2시간 되면 이제 피곤하거든요. 그때 다시 자. 그러니까 1시에 자고 6시에 깨고 8시에 다시 자. 네, 요렇게 자면 이제 굉장히 소화도 안 되고 몸이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육아 팁은 먹놀잠이다. 먹놀잠이 계속 가겠죠. 그리고 이제 터미타임 같은 거는 신생아 때부터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출산 후 주의점이 있을까요? 출산 후에 한 일주일 이내는 정말 땀이 비 오듯이 나요. 제가 정말 땀이 없는 사람인데 출산하고 나니까 땀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정말 식은땀인가 이럴 정도는 안 돼. 다만 출산 후에는 이렇게 땀이 나다 보니까 이 온도 변화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체온 변화가 크기 때문에 땀이 나면 옷을 바로바로 갈아입는 게 중요해요. 젖은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바로바로 샤워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좀 닦고 그 다음에 입고. 그리고 샤워하러 욕실에 들어가서도 거기에서 샤워를 다 하고 옷을 입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밖으로 나온 순간 한기가 들잖아요. 네. 아니면 가운을 입고 좀 한참 있다가 네, 그렇게 나오시는 게 좋고.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 30분 걷기 지금 가능하시죠. 30분 걷기가 무리 없이 되는 것까지가 1차 목표예요. 그래서 운동은 제왕을 하든 자연분만을 하든 걷는 걸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10분씩 걷는 거, 그 다음에 15분, 그 다음에 20분, 그 다음에 25분, 30분까지 내가 무리 없이 걸을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컨디션이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의학에서는 6조를 이제 산육기라고 하지만 한의에서는 이제 100일을 보고요. 그리고 임신하기 전에 몸으로 돌아가는 호르몬이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6개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오로 나오고
뭐 모유를 안 하시면 생리도 나오고 이제 머리카락도 빠지고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죠. 그래서 일부러는 땀 흘리지 말자. 한기가 들지 않게 조심하자. 네, 요게 핵심입니다. 산후 운동과 산후 회복 꿀팁 알려주세요. 산후 운동 말씀드렸고, 산후 회복은 어차피 똑같아요. 지금 관리하는 방법이나 그때나. 근데 산후는 어때요? 내가 아기를 키우고 있으니까 산후 회복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관절 쓰시는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건초염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이렇게 안을 때 이렇게 자꾸 꺾지 말고 아기를 이렇게 웬만하면 펴서 안고, 그리고 아까 그 폴레드에서 보여주셨는데 아기 비데 같은 거는 꼭 필수로 사서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쌍둥이 임신이든 단태아 임신이든 엄마가 몸무게가 증가하는 거랑 아기가 잘 크는 거랑 또 이제 별개로 돼요. 근데 아기는 엄마한테 있는 영양소를 다 가져가요, 1차적으로. 네. 그러면 그 엄마는 출산하고 나서 영양소가 많이 부족해지죠. 네. 그래서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자연식품으로. 네. 그래서 이 자연식품이라고 한 거는 라벨이 없는 음식이 자연식품이에요. 콩나물. 라벨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콩나물은 라벨이 있기는 있는데 어쨌거나 네, 키우는 거죠. 네.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고 키워서 파는 거는 그건 그냥 라벨이 있어도 자연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뿌리가 있는 음식. 그리고 신맛, 우리가 단맛, 단맛, 매운맛을 많이 먹죠. 단맛, 매운맛. 요거 말고도 신맛도 있거든요. 쓴맛도 있고. 그런 음식들을 좀 찾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임당 있는 산모들한테 가장 추천드리는 게 필수품이 에사비, 애플 사이다 비니거.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만한 스틱으로도 요즘 나와요. 그걸 또 챙겨 먹기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식초가 들어간 음식은 굉장히 좋아요. 소화도 도와주고요. 피로감도 덜어주고요. 혈액순환도 도와줘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 좀 잘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탄수화물은 적당량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혹시 이제 오늘 수업 들으신 것 중에 아니면 혹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딱히. 네. 아까 잘 때, 먹일 때 잠이 들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젖병으로 먹는 애들은 젖병 돌리면서 깨우는 거 말고 우유 수유하는 애들은 어떻게 깨워요? 고유 수유할 때도 아기를 막 이렇게 괴롭혀요. 그리고 발을 막 만지고. 그리고 이렇게 젖병을 흔들듯이 엄마의 이제 이 가슴을 잡은 손이 있잖아요. 그 손으로 이렇게 좀 흔들고. 아기가 정말 잘 자죠. 네, 먹다가 자고 먹다가 자고 그래서 사실 아까 15분 양쪽을 완전히 빨린 게 제일 좋다. 그리고 한쪽 젖을 물릴 때 완전히 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기를 한 5분 보고 자꾸 자거든요. 그러면 자네 하고 마음 약해서 못 깨우겠어 이러지 말고 무조건 깨워야 돼요. 네. 만약에 그렇게 깨우지 않으면 이제 아기가 점점점 아주 미세하게 저체중으로 간다든지, 아기 체중 체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기 기저귀가 잘 나오는 걸 보고 아기 잘 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모유 수유하는 아기는 한 2-3달 있다가 저체중으로 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중을 꼭 체크를 해야 돼서 15분은 꼭 빨리는 걸로 한쪽 젖을 완전히 비우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모유 수유를 할 때 이제 유두 상처가 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그거는 젖을 깊게 잘 못 물려서 이 수유 자세 때문에 생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유 자세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으로 코칭만 잘 받으시면 유방 마사지를 한 10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제 모유 수유를 성공하실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이게 이제 유방 마사지가 너무 상업화되다 보니까 뭐 조리원 가도 마사지 받고 또 뭐 어디 그 브랜드가 다 있잖아요. 그 거의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손으로 마사지를 하는 것과 그 아기가 빨아서 자극받는 거는 그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기 직수가 너무 힘들면 남편에게 좀 도움을 받아서 남편이 좀 이렇게
남편에게 직접 수유를 하는 셈이죠. 네. 그렇게 해서 남편의 도움을 좀 받고 유축을 하고 이런 식으로라도 해봐라. 그래서 아까 전량이 적으면 제가 하루 6번은 해야 된다, 유축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주기적으로 자극을 계속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유축을 계속 하는 거는 전량을 늘리기 위한 거지 유축을 해서 젖이 쭉쭉쭉 항상 잘 채워진다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냐 안 주냐 그걸 위해서 유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네. 조리원에서 산후 마사지 있잖아요. 그거를 패키지를 끊다 보면 저희 매일 받아야 되는 스케줄이 나오던데 그렇게 가능한 게 맞아요? 아니면 이게 컨디션을 보고 잘 조절을 하면서 느낌이 살이 조절 나와서 가능해요? 이 대답은 조리원 관계자가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조리원에서 받는 마사지가 꽤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조리원에서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제 나는 그걸 꼭 누려야겠어. 네, 그러면 이제 조리원에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 2가지가 있는데 위에 걸 받을까요? 밑에 걸 받을까요?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출장 마사지를 받으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리원에서는 뭐 잠을 자야 된다, 산후회복을 해야 된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에 산후회복 절대 안 되고요. 아기는 계속 키워야 되니까 아기 키우다 보면 진짜 몸살처럼 몸이 힘들고 정말 오늘은 받고 싶다 이런 날이 있으니까 그 돈 아껴서 2번 받을 거 3번 받는 그런 게 전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번만 질문을 더 받고 마무리할게요. 네. 다들 옆을 보고 핸드폰을 보시는 걸로 봐서 딱히 질문이 없으실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여러분? 네. 네. 오늘 수업 유익하셨나요? 네. 네. 지금까지 둘라 로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드시죠? 저도 와이프랑 산모교실 다녔을 때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 조금만 있으면 이제 추천까지만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혹시 구매 고민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아까 계시다 그래가지고 내일 저희가 라방을 11시에 진행을 해요. 근데 이제 가격이 이제 올해 조금 인상이 됐었는데 작년보다 더 체감가를 확실하게 딱 낮춰가지고 진행하는 라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으시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 내일 00시에 쿠폰이 있어가지고 요 QR 접속해서 보시면은 쿠폰 어떻게 받는지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쿠폰 받으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면은 가장 좋은 체감가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감가는 한 2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쓰는 입장에서 젖병소독기 같은 경우에 최소 5년은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시면은 쭉 이제 아이뿐만이 아니라 와인잔이라던가 혹시 와이프분들께서 요리 좋아하시면은 이제 식칼이라던가 식기류까지 같이 소독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쉬는 시간이 잠깐 필요한데 쉬는 시간 이제 스킵을 하고 추첨을 바로 좀 진행을 하는 게 어떠실까요? 네. 그러면은 저희 온라인은 여기서 좀 인사를 먼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